노후지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년에 가장 후회되는 지출이 무엇입니까? 소중한 노후 자금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는 것만큼 속상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현명한 지출은 훗날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63세 이후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지출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71세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보내신 김 어르신은 퇴직 당시 퇴직금과 그동안의 저축을 모두 합쳐 4억 원이라는 목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3년이 지난 지금 김 어르신의 통장 잔고는 절반 이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 어르신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줍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43.4%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수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은퇴 직후 5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수년간 만나온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분석해보니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지출 중 첫 번째가 바로 고수익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특히 63세 이후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손에 쥐고 계신 시기에 이런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십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오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투자 상품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월 5%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에 큰 기대를 걸고 투자하셨습니다. 처음 몇 개월간은 정말 약속대로 수익금이 들어왔고 이 때문에 더 큰 신뢰를 갖게 되셨죠.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손실을 부르는 함정이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4%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매월 5%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위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위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계십니다. 은행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라는 말에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맡기시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경고합니다. 수익률이 너무 높은 금융상품에는 반드시 그만한 위험이 따른다고요. 특히 노후 자금을 운용할 때는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어르신들이 후회하시는 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자녀를 위한 대출 보증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가족 관계의 붕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68세 박명자 어르신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간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며 알뜰살뜰 모으신 2억 원으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계시던 박 어르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 덕분에 자녀 셋 모두 대학을 보내고 작지만 본인의 노후 자금까지 마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가 어려워져 급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6개월만요. 상황이 좋아지면 꼭 갚을게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박 어르신은 고민 끝에 대출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6개월이 지나도 대출금은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박 어르신이 모아두신 노후 자금으로 아들의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현재 박 어르신은 생활고를 겪으며 73세의 고령에도 식당에서 야채 다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들과의 관계마저 멀어져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한국노인복지협회와 금융감독원의 최근 공동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60대 이상 부모의 73%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매월 1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은퇴 직후 5년 내에 자녀의 대출 보증을 선 경우 85%가 실제 상환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경제적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번 자녀의 대출 보증을 서게 되면 그 후 추가 보증이나 지원 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만 더라는 말이 수십 차례 반복되면서 결국 부모의 노후 자금은 바닥을 보게 됩니다. 자식을 위하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녀의 어려움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은 자녀를 위한 비상금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본인의 노후를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할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때를 대비한 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김성호 교수는 대출 보증을 선 어르신들의 80% 이상이 추후 직접 상환하게 되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보증 금액을 갚는 과정에서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 번의 보증으로 평생 모은 재산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도움 요청을 어떻게 현명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은퇴 설계 전문가 이미영 씨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본인의 노후 설계를 자녀들과 미리 공유하세요. 매월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하고 의료비로 어느 정도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이야기해 주세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의료비가 월 50만 원을 넘는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둘째, 대출 보증을 요청받았을 때는 즉답을 피하세요. 고민해보고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하신 후 자녀와 함께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녀의 사업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증을 서는 대신 자녀의 사업 계획을 함께 검토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이때 반드시 서면으로 지원 계획과 상환 계획을 작성하고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금융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는 자녀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라도 부모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그 부담은 자녀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부모 부양으로 인한 자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후회하시는
지출인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가의 건강식품 피해 사례와 현명한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하는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많은 어르신들이 후회하시는 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고가의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구매입니다. 73세 최순자 어르신의 사연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무료 건강 강좌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니 상담을 해준다는데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검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큰 병이 될 수 있다면서 100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권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살게 됐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최 어르신은 6개월 동안 총 1200만 원어치의 건강식품과 의료기기를 구매하셨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건강이 좋아질 거라는 말에 점점 더 비싼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제품들 대부분이 시중가의 3배 이상 부풀려진 가격이었고 효과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피해 사례가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피해 금액도 가구당 연 800만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가 무료 건강 강좌, 체험 방문 등을 미끼로 한 방문 판매 형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준호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가의 건강식품이 건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과다 복용하면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정기검진과 전문의 상담을 미루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 김미영 수석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제시합니다. 첫째, 무료 체험, 무료 강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는 대부분 판매로 이어지는 미끼 상품입니다. 둘째, 특별 할인. 오늘만 특가와 같은 말로 당장 구매를 재촉하면 100% 사기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셋째, 구매 전에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특히 제품 가격이 50만 원을 넘는다면 반드시 자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넷째,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에 주의하세요. 지금 치료 안 하면 큰 병 된다. 이거 안 먹으면 후회한다 같은 말은 대부분 과장이나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노인의 의료비 지출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평균 40%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3가지 후회되는 지출을 피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정용민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5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다 은퇴하신 정 어르신은 매월 25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십니다. 퇴직 후 자녀들의 결혼 자금도 지원하셨지만 현재까지도 매달 100만 원 정도를 저축하실 만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았던 제안이 투자 상품이었어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고 지인이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절대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정 어르신은 은퇴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연금의 50%는 생활비로, 20%는 의료비 저축으로, 나머지 30%는 여가 생활과 저축으로 분배하는 원칙을 정하신 겁니다. 특히 의료비 저축을 따로 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많은 친구들이 건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고가의 건강식품을 사느라 고생하는 걸 봤어요. 저는 대신 그 돈으로 종합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했죠. 실제로 큰 병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9세 김영희 어르신의 이야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30년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다 은퇴하신 김 어르신은 자녀들의 도움 없이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장사할 때부터 저만의 규칙이 있었어요. 수입의 절반은 무조건 적금으로 넣고 나머지로 생활했죠. 은퇴할 때쯤엔 3억 정도를 모았는데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1억은 정기예금에, 1억은 국민연금공단 주택연금으로, 나머지는 목돈으로 두고 필요할 때 조금씩 썼죠. 특히 김 어르신이 강조하시는 것은 통장 분리입니다. 생활비 통장, 의료비 통장, 여유자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지출 관리가 훨씬 쉽다고 합니다. 노후재무 설계 전문가 이한주 씨는 이 두 분의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았습니다. 첫째, 모든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셨다는 점입니다. 특히 의료비 항목을 반드시 따로 책정하신 것이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둘째, 자금 관리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셨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기준, 통장 분리라는 방법 등 단순하지만 명확한 원칙들이었죠.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또는 남들이 권하니까가 아닌 자신의 수입과 지출 상황에 맞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후 자금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준비의 시작은 바로 정확한 자산 파악입니다. 66세 박민수 전 은행장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세요. 통장이 여러 개라 관리가 안 된다거나 금액이 작아서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노후 설계의 첫걸음은 바로 내가 가진 것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노후준비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68%가 자신의 총자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잘못된 재무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실천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33 통장 관리법을 실천하세요. 생활비 통장 월 생활비만 입금하여 관리, 비상금 통장 긴급 의료비 등을 위한 6개월치 생활비 보관, 저축 통장 여유자금, 적립 및 투자금 관리. 둘째, 한 달에 한 번은 가계부 점검의 날을 정하세요. 매달 1일 통장을 모두 펼쳐놓고 지출 내역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특히 불필요한 정기 구독이나 자동이체는 즉시 정리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나가는 돈은 1년이면 큰 돈이 됩니다. 셋째, MMS 규칙을 따르세요. 머스 필수 생활비, 의료비 등 꼭 필요한 지출 50%, 매입이 선택 여가, 취미 등 선택적 지출 30%, 세이 저축, 미래를 위한 저축 20%. 국민연금공단 은퇴설계 전문가 최진영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MMS 규칙은 수입에 맞춰
지출 계획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442 투자 원칙을 지키세요. 40%는 원금 보장 상품 정기예금, 국채 등, 40%는 연금형 상품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20%는 수익형 자산 주식형 펀드 등. 너무 보수적인 투자도, 너무 공격적인 투자도 위험합니다. 은퇴 자산은 이렇게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특히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공인된 금융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가계부 작성법과 자산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수입부터 시작해서 임대 수입, 이자나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 그리고 시간제 근로 등 기타 수입까지 모두 꼼꼼히 적어보세요. 특히 연금의 경우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국민은행 재무설계사 박정희 씨는 신호등 시스템을 추천합니다. 모든 지출을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분류하는 건데요. 빨간색은 절대 줄일 수 없는 필수 지출입니다. 주거비, 공과금, 의료비, 보험료, 기본 식비가 여기에 해당하죠. 노란색은 필요하지만 조절 가능한 지출입니다. 외식비, 교통비, 생활용품비가 대표적이에요. 초록색은 여가활동비나 취미생활비처럼 상황에 따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려고만 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현명한 지출입니다. 신호등 시스템으로 분류해보면 어디서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박 씨의 말씀입니다. 매달 1일은 재정 점검의 날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날은 모든 고정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자동이체 항목을 점검하며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예적금 만기일은 언제인지, 보험료는 제때 납입되고 있는지, 투자한 상품의 수익률은 어떤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어떤 지출이 예상되는지도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요즘은 각종 금융 앱을 활용하면 이런 관리가 한결 수월합니다. 은행 앱이나 가계부 앱을 사용하면 지출이 자동으로 분류되고 매달 상세한 리포트도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하죠. 처음에는 앱 사용이 어려우실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은퇴 자금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김동철 어르신 72세은 은퇴하신 지 7년이 되었습니다.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매달 연금 220만 원으로 부부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은퇴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통장 정리였어요. 방이 깨끗해야 생각도 깨끗해지듯이 통장도 정리가 필요하더군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돈을 한데 모아서 용도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매달 블로그에 가계부를 써요.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 돈 관리가 편해졌죠. 특히 김 어르신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첫째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시내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여행이 될 수 있죠. 중요한 건 일상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둘째는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 어르신은 은퇴 후 스마트폰 촬영을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동네 풍경을 찍어 블로그에 올리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는 돈 쓸 때는 확실히 쓰고, 아낄 때는 확실히 아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 용돈은 넉넉히 주시지만, 불필요한 건강식품이나 고가의 제품은 과감히 포기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김 어르신처럼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시는 건 아닙니다. 노후 자금 관리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실수는 통장 쪼개기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여러 은행의 통장을 만들었다가 오히려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비상금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수리비를 대비해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후 자금 관리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금융 관련 정보와 실제 사례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측 상단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금 1억으로 시작하는 슬기로운 투자 생활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게 될 텐데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노하우나 궁금한 점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현명한 노후 준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알게 된 내용을 주변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뵐 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